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지난 21일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이 가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후폭풍이 말이죠. 각 지역에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데요. 우리 구의 우리 시에는 최종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가 일단 후폭풍이 지금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예. 네. 지금 뭐 가결이냐 부결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어가지고 뭐 가결했느냐 뭐 부결했느냐라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적으로 최근에 최종윤 의원을 만난 적이 있는데 예. 최 의원 본인은 강하게 항변을 하더라고요. 강하게 항변을 합니다. 예. 돌을 찍었다. 예. 불을 찍었다. 예. 돌을 찍었다. 근데 오해를 받고 있다. 예. 뭐 문자가 상당히 문자 폭탄이 많이 문자 왔다면서요? 폭탄도 무지하게 받았고 네. 18,000통인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무지하게 받았고 그래서 사실 자기가 그러니까 이 지금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는 형식을 취하는 스탠스 이거는 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비난은 누구보다 많이 하고 앞장서 한 건 사실이지만 또 이대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이재명 대표가 잘못되면은 당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고 당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을 생각해서 이번에는 불을 찍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억울한 면도 없잖아 있다 하는 얘기를 속내를 나한테 한번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 그런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유가 있어요. 문자 폭탄이 이렇게 날라오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에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붙여진 게 두 번째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죠. 지난 2월에 첫 번째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있었는데 예. 그때 부결됐잖아요. 예. 근데 그때 1차 부결 이후에 비명계 의원으로 최종희 의원이 분류가 돼서 지금까지 쭉 그런 비명계 의원이라는 인식이 많이 이제는 각인되다 보니까는 요번에도 아마 이제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비춰볼 때 가결로 찍지 않았냐라는 그런 많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정작 본인만 알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최종윤 의원은 이인영계로 구분이 되고 있죠. 네, 그렇게 언론 보도에도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죠. 이인영계로 구분이 돼 있고 어떤 그래서 이제 비명계는 뭐 맞는 것 같고 그건 뭐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 아무튼 더군다나 지금 뭐 이제 총선이 코앞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이 이번에 표결 결과를 가지고 가를 찍은 사람들, 가를 찍은 의원들을 낙선 운동을 하겠다. 또 뭐 선출해가지고 공천에서 배제해야 된다. 하고 지금 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진짜 제가 뭐 투표하는 걸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는 단지 분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최종윤 의원의 얘기를 저는 뭐 믿고 싶어요. 자기가 이제 불을 찍었다고 하니까 믿고 싶은데 그거를 뭐 전제 조건으로 믿는 걸 전제 조건으로 아무튼 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뭐 저한테까지 이렇게 토로할 정도면 본인의 심정이 오죽 답답했으면 억울한 면도 있나 보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뭐 최근에 최은하고 선배님하고 뭐 잠시 소원했다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고 소원 그런 건 아니고 거기는 현역 의원이시고 나야 뭐
내가 뭐 소원하고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뭐 조만간 또 네.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 생각인데 한번 우리 방송에 한번 초대를 해서 초청을 해서 여기서 한번 그 진실 규명 사실 규명에 대해서 우리가 단독 보도를 하는 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금 뭐 당내 사정이 그럴 만한 뭐 여유는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뭐 여의치 않아서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전부 다들 의원들 모두가 다 지금 그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고 그 표결에 대한 후유증으로 지금 전부 다들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 총선을 앞두고 지금 뭐 엄청난 지금 저 회오리가 휘몰아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저께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하는 거 뭐 들어봤더니 뭐 혁신 공천을 해야 되는데 공천하는 기준도 무슨 전 대선 결과 득표수 또 그다음에 전 지방 선거 지자체장 선거의 전때와 전전때의 뭐 득표수 또 민주당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거 다 뭐 따져봐 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 선거구에 있는 현역 의원들은 그 좀 공천에서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불리해질 것 같은데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하겠네요. 그리고 여러모로 아마 지금 심기가 편치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의정활동 이게 지금 이게 당론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튼 자기 개인기 이제 그거죠. 이제 개인기를 어떻게 어떻게 발휘해 가지고 이 공천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지켜볼 이 과제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그럼 뭐 이제 어쨌든 총선을 이제 준비하려면 이제 공천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또 뭐 그렇죠. 지금은 그게 초미의 관심사. 초미의 관심사니까. 이건 언제쯤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되는 일정은 한 12월 달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 아직 저기 11월 달. 조광특위라는 게 이제 구성이 돼서 조직강화특위라는 게 구성이 돼서 거기서 이제 뭐 근데 그게 구성은 된 것 같은데 된 건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확인은 못했는데 이제 해서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진짜 뭐 형무소를 가느냐 안 가느냐 형무소를 가게 되면은 가서 진짜 옥중 공천을 할 것이냐 어떨 것이냐 아니면 비대위가 꾸려질 것이냐 그래서 이제 비대위에서 공천을 할 것이냐 이제 기타 등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이건 뭐라고 뭐 예단하기도 힘듭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 내일을 아직 모르는 상태죠. 그렇죠. 내일은 아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개속입니다. 민주당에. 어찌됐든 뭐 흥분된 상태에서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그것도 감정적인 거죠. 문자를 이렇게 폭탄하는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잘 판단 내려서 결국은 우리가 시민이 할 수 있는 총선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올바른 투표.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 민주당 내부의 문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에요. 그리고 비밀 투표를 진행한 이 결과치를 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게 뭐 사실 그 무기명 비밀 투표를 놓고 그걸 뭐 가분야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뭐 이게 법 위반 아니냐 하는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정법 위반 아니냐 하는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아무튼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죠. 민주당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뭐 당이나 아니면 이제 최종현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나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이제 일부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법에 보장되어 있는 비밀 투표 자체도 형해화가 되고 뭔가 활동을 하는데 소신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이 피해가 결국 누구한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개인은 물론 좀
불안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선당후사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선당후사. 당이 먼저냐, 자기 개인이 먼저냐. 근데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국민이 뭐 그렇듯이 뭐 당이 있어야 국회의원들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태는 당의 존립 자체를 좀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자기 뭐 개인의 명달 뭐 재선이고 뭐 삼선이고 뭐 또 초선이고 배지를 달고 못 달고보다도 이제 당을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뭐 지지자들의 입장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일단 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념의 성격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당을 이루는 것인데, 그렇죠. 뭐 거기에서 뭐 벗어난다고 그러면은 그건 또 당의 소속이 의미가 없어. 그렇죠. 다른 당을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다 해야지. 어떤 당이라고 하는 그래서 당 아닙니까? 파티.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거거든요. 근데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그 당은 다른 당이 되어야 되겠죠. 뭐 어떤 근데 그 어쨌든 당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우리 사회나 나라가 나아지는 길로 가게끔 하는 게 당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기본적인 원칙을 흔들면서 가는 게 과연 올바른 당이냐. 이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각기 이제 당의 어떤 지향하는 그 이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게 되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우리가 이 전국적인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오늘 밤을 새워도 끝이 없습니다. 정말 할 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일단 우리 하남 시민을 위한 어떤 위한 어떤 방송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우리는 정치 현안에 대한 거는 지금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네. 앞으로 이제 우리 총선 다가왔을 때 네. 각 어떤 그 후보자들이 결정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근데 토론을 이게 해보죠. 이제 사실 이번 뭐 당대표의 저 표결 가부보다도 최종용 의원도 말이에요. 자기가 재선의 뜻이 있고 재선에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내가 뭐 불을 찍었다고 강조하고 하는 것도 뭐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겠지만 그것도 뭐 그거지만 그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게 자기 소신껏 나는 뭐 임기 배지를 달고 있는 마지막 임기 마지막 날까지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하고 뭐 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어떤 걸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더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아니 개인적으로 뭐 가지고 저뭐 개인적으로 지역도 그런 얘기도 뭐 지역 활동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그 지역도 지역이지만 중앙에서의 자기 초선 의원으로서의 어떤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뭔가 하는 그런 의원 활동을 아주 철학을 갖고 뭐 그러니까 소신 이제 있게 그런 걸 좀 따지면 했으면 이 계보라는 되지 것은 않을까.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이 이거 계보라는 뭐 게 계보 따지고 안에서 이게 대한민국 정치는 이거 계보 따지는데 망합니다 이거. 뭐 따지다가. 계보 가지고 누구 걔네 하면서 막 이렇게 계보 따지다가 망해요. 이거. 목소리가 두 갈래 세 갈래로 나오고 하는 게 이게 이게 사실 이거는 뭐 정치 문화 싹 바꿔야 할 입장이죠. 이거 뭐 계보는 무슨 계보 따고 그리고 공천 조선 때부터 있었죠. 이것 때문에 이거 뭐 한국의 정치가 자꾸 후퇴되는 것이 바로 뭐 그겁니다. 동인 서인 공천. 뭐 우리 남인 조선 때도 분당 정치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쫙 있었잖아요. 그렇긴 하죠. 정치는 정글 아닙니까? 뭐 이게 원론적으로 어쨌든 해석될 뭐 수 없는 여지가 많은 영역이 정치다 보니까 아무튼 저는 자 어찌 됐든 이런 그 좀 저 체포동의안에 대한 그런 가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까지 지역 현역 최종용 국회의원까지 지역에 각 지역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에도 그런 후폭풍이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은 고난을 겪고 있을 분이 계시는데 뭐 오늘의 정치 현실이 그러니 지금 어찌합니까? 오늘 뭐 마지막 할 얘기 있습니까? 아니 요즘에 마지막 할 얘기보다도요. 네. 부쩍 불을 찍었던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참 이게 참 이게 뭐 가도 있고 부도 있고 하는 거죠. 웃픈 현실입니다 이게. 근데 뭐 만장일치라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뭐 어쨌든 가가 그렇죠. 있으면 부가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 대신 소신껏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이제 명절도 좀 잘들 쉬시고. 명절이군요. 명절 잘 쉬시고. 예. 명절 때는 좀 쉬었다가 우리 명절 끝나고 나서 또 그렇죠. 방송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즐거운 명절 되시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